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대학교 학교 선배의 친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고 한번 만나보자 싶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비밀이 조금 많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밀이 많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남친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내적으로는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 그 흔한 개인 SNS에 제 사진 하나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솔로 같은 모습을 한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친구들 모임에는 함께 다니니까 그거면 된 거지 하는 생각으로 크게 중점을 두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 부분만 빼고는 무난한 연애를 했고 또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의 휴대폰을 본다거나 궁금해하는 등의 간섭은 일절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신랑이 그런 부분들을 싫어해서 저 역시도 같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궁금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신랑이 의심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기도 하고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영화 완벽한 타인처럼 술자리에서 휴대폰을 올려두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같이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신랑이 그 게임을 계속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다 하는 쪽으로 가서 신랑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술을 먹는데 영화처럼 연락이 많이 오지 않아서 지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의 전화기에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은 아직도 걔 맞나? 라는 다소 아리송한 문자였고 그 문자를 본 다른 친구들도 다 걔가 누구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친구인데 싸운 친구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전화를 해보라면 막 다그쳐서 신랑은 결국 전화까지 하게 되었고요. 여보세요? 무슨 전화까지 해? 나 지금 게임 중인데 네가 카톡을 이상하게 보내서 오해받고 있잖아. 걔 말이야 석훈이 네가 이름 빼고 보내니까 애들이 여자인 줄 알잖아. 그래서 석훈이는? 걔랑은 적당히 화해하긴 했는데 다신 안 볼 것 같아. 그래? 아쉽네. 같이 놀면 재밌었는데. 그렇게 신랑은 친구랑 히히덕거리며 전화를 마쳤고 사람들은 전부 간만에 영화처럼 의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금방 해소가 되어버리니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하며 시시하게 게임이 끝났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어딘가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석훈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사 동료의 친구인데 시간이 맞아서 몇 번 같이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운동도 비매너적으로 하고 술을 먹을 때도 먹다가 계속 혼자 가버리곤 해서 최근에 술값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같이 운동 다니던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온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닌 구해서 그 뒤로는 신랑에게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에게 히히덕거리면서 오더니 석훈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그동안 쌓였던 것도 풀 겸 해서 술을 먹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럼 같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신랑이 아직 저에게 보여줄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는 날 신랑은 새벽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한다는 말이 석훈이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실례라고 말했더니 석훈이 와이프가 있는데 괜찮다고 했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와이프까지 오케이 했다고 하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고 그렇게 신랑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본인은 잠까지 자고 오는 신랑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해장국까지 잘 챙겨 먹고 집에 온 신랑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면서 석훈이라는 친구가 밤새 같이 놀아보니 너무 재미있다고, 아마 둘이서 놀아도 재미있는 애 같다고 하면서 술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신랑이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닌 적이 없어서 석훈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이 덜 깬 신랑을 재우고 오랜만에 컴퓨터로 할 일이 생겨서 신랑의 맥북을 꺼내서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켰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북은 대부분 모든 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에 엄청 취약한 편이어서 저는 다른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하필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신랑 것을 쓰게 되었어요. 워낙 개인정보, 사생활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서 비밀번호를 묻기 애매했는데 신랑이 술이 덜 깨서 그런지 어떤 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웅얼거리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가 할 일을 하려 하는데 문자함에 문자가 새로운 게 눈에 번뜩 띄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눌러봤는데 그게 판도라 상자 오픈에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모텔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같은 모텔을 꽤 자주 이용한 게 눈에 띄었고 특히 대시를 한 금액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바람인 건가? 신랑을 깨워서 물어봐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연동이 되어 있는 카톡도 확인을 했는데 전에 술을 먹으며 휴대폰 게임을 했던 날이 생각나서 그날의 카톡으로 올려봤더니 아직도 걔 맞나? 라는 카톡 이후로 다음날에 신랑이 보낸 톡이 있더라고요. 야, 나 어제 땡될 뻔. 아, 석훈이? 그러니까 진짜 놀래서 고맙다. 에이, 고맙기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보다 민지 씨는 주변에 솔로 없냐? 모르겠다. 얼마 전에 다퉈서는. 아, 싸운 건 진짜였어? 그래. 자꾸 밤에 같이 있어달라고 해서. 민지 씨도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신랑이 출장을 자주 간다네. 그래서 밤에 외롭대. 아, 그럼 다음에는 셋이는 안 되냐? 뭐래 미친놈이. 민지 씨는 그쪽 취향 아니야. 아, 전에 걔는 잘해줬는데. 의심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제 눈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니 정말 신랑은 난잡하게 돌고 다녔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셋이 만나기도 하고, 만남도 길게 한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는데 저는 의심조차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제가 더 바보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신랑은 퇴근 후 언제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3-4시간 하고 집으로 왔었는데 바람을 피고 있을 때에는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계속 비슷한 패턴을 유지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퇴근 시간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 후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벌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서 자고 있는 신랑을 깨우려 했는데 술에 취해서 잠도 못 깨더군요. 얼마나 뭘 하다 퍼마시고 온 건지.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내용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있었는데 부시럭거리면서 술에서 깨는 신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욱하는 성격의 신랑을 잘 알기 때문에 거실 모퉁이에 휴대폰을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물 좀 줘. 찌뿌드한 몸을 일으켜 신랑은 소파로 왔고 저는 냉수 한 잔을 떠서 줬습니다. 당신 바람 펴? 제 물음에 신랑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펄쩍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컴퓨터에서 민지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내 컴퓨터를 왜 써? 나는 사생활도 없어? 바람 피는 것도 사생활이야? 훔쳐보는 게 잘못된 거지. 이 미친 여자가 진짜 선 넘네. 선 넘는 건 당신 아니니? 우리 이혼하자. 당신 너무 더러워. 더럽다는 한마디에 신랑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제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아, 틀린 소리 한 게 아니라 전곡을 찌르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저는 그날 신랑에게 폭행을 당했고 저보고 정신 차리라며 자기는 이혼은 못한다며 겉옷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영상과 사진 등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사실 바람을 핀 것까지만 해도 한 번의 일탈이라 생각해볼 여지라도 있었을 텐데 신랑은 상습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땡리썸까지 다양하고도 더럽게 뒤에서 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집에 와 제 품에 안겼을 모습을 생각하니 단 하루 1시간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준비 중에 알게 된 게 이번에 신랑과 함께 이율 낮은 적금 드는 대신에 땅에 투자하자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조금 뛰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인간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내고 싶었는데 정말 잘됐다 싶었고 귀책 사유가 신랑에게 있다 보니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신랑은 종종 문자로 화를 냈다가 외연을 했다가 정신 나간 척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시댁에는 모든 남편의 더러운 자료들을 하나씩 전송해서 알려들었고 그놈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오면 이제 부모님이 아닌 회사에까지 이 모든 사실을 보낼 것이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건 무서웠나 봐요. 여기에 추가로 같이 더러운 짓을 한 그 친구놈까지 그 와이프에게 알렸고 그 민지인가 뭔가 하는 유부녀에게도 간간히 안부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카톡 내용들까지 첨부해서 말이죠. 조만간 그 민지라는 유부녀의 남편까지 만나서 모든 사실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친구놈 한 놈은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친구 와이프는 저보다는 그래도 강한 여자였던지 회사에다가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쪽은 이미 아이까지 하나 있다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대자보에 남편의 얼마 안 되는 머리카락까지 죄다 뽑아서 아주 볼만하게 만들어뒀다고 하던데 전 그렇게까지 못해서 그게 아쉽긴 합니다. 그치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될 거 그냥 돈이나 많이 뜯어낼 생각입니다. 세상 이렇게 더러운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지만 다 잊고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